예, 안녕하세요. 건설노무스쿨 임준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회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보험 필수 내용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이 최근에 개정됐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예, 개정됐죠. 최근에 2020년도 8월 28일 날 개정이 됐어요. 큰 내용은 아닌데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할 때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이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직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도록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2020년도 8월 28일 이후로는 이직 확인서를 근로자가 발급 요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제출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리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었어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고용센터로 처리 기간이 이관됐어요. 그 이유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자체를 원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직 확인서 제출도 그쪽으로 그냥 통일화시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들도 이직 확인서를 작성을 해줘야 되나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상용직 분들은 당연히 이직 확인서 제출을 해줘야겠죠. 근데 일용직 분들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제 건설 회사에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라는 걸 해요. 근데 근로내용 확인 신고라는 거는 이제 담당자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보통 근무한 일수 그리고 노임 15만 원 근무한 일수를 곱해서 1일 체크, 3일 체크, 5일 체크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세 가지를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보험의 취득신고, 그리고 소득 월액 신고, 그러니까 노임이 하루 얼마인지, 그리고 플러스 상실 신고가 한 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신고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직 확인서 제출을 안 해도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분들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직 확인서 제출을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업 일용직분들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동일한가요? 네, 이제 건설업 일용직 분들도 수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피보험 단위 기간, 그러니까 근로내용 확인 신고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되고 실업 상태, 근무를 하면 안 돼요. 실업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외에도 두 가지 정도를 더 보고 있어요. 우선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간 날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0일,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동안 90일 이상이 일용직 근로로 근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상용직으로 180일 정도 일해놓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업급여 받고 싶어서 일용직으로 10일 정도만 일을 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은 좀 제도를 운남용하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야지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건설 일용 근로자는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되는데요. 1개월 이내에 이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로하는 경우 외에도 이제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하여 2주 동안 연속하여 일한 적이 없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전문 건설로 하도급 업체라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안 하는데 현장 일용직들에게 고용보험 공제를 해야 하나요? 이제 전문 건설 회사에서 담당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청사고 건설업에 있어서는 원도급사가 고용 산재보험에 대한 신고 그리고 납부 의무가 전부 있어요. 그래서 전문 건설인 하청은 원청 현장에 근로하는 일용직들에 대해서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 노임을 원청사에 넘겨주면은 원청사에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 10명의 근로자가 만약에 원청 현장에서 일을 하면 이분들에 대한 노임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을 공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근데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원청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 0.8%를 공제를 하고요. 이 공제한 금액을 다시 원청사에서 보내주면 원청사에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함과 동시에 납부, 물론 납부는 1년에 한 번을 하거나 분납해서 4번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원청사에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할 때 근로자 부담분 0.8%를 받은 걸 한 번에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공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원청사에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종합건설사의 인사 담당자 아니면 회사별로 조금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가 만 65세까지 적용인데 그럼 그 이후부터는 고용보험을 가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죠. 적용 대상은 65세까지인데요. 65세 이후, 만 65세 이후부터는 가입을 안 해도 돼요. 네, 예전에는 좀 문제가 됐던 게 65세가 딱 되는 시점부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66세, 67세까지 일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전혀 못 받고 납부만 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년도 1월 15일 날 개정이 돼서 65세 이전부터 쭉 일을 하시던 분에 한해서는 66세까지 일을 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단 근로공백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건설업에서는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를 해석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죠. 보통 문제가 되는 건 일용직 분들이거든요. 일용직 분들은 계속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퇴사 일자를 보기도 뭐하고 내가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좀 애매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65세 이전 일용으로 근로한 날 마지막 날과 65세 이후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 공백이 뭐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실업급여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65세가 되는 날이 3월 15일인 근로자가 있어요. 만 60세가 되는. 근데 3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A라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그 이후 7일 뒤죠.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용 근로를 하고 4월 1일 날 고용센터로 가서 신고를 하는 거죠. 나 이제 실업급여 받겠다라고 했을 때 65세 전후로 10일 미만 근로공백이 있으므로 이제 타 수급 요건이 다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10일이 넘어가게 돼버리면 그 이전에 퇴사한 날짜 마지막 근로일 날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되게 됩니다. 이직 확인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나요? 이제 과태료가 있긴 한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단순하게 상실 신고할 때 상실 코드죠. 뭐 자발적인 자진 퇴사, 뭐 경영상 악화로 인한 뭐 공고사지 이거를 변경하는 거는 일단 1인당 뭐 3만 원 내지는 5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도 사실 실업급여가 해당되는 이직 코드죠. 권고사직에서 뭐 자진퇴사 권고사직으로 바꾸는 거는 약간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어요. 원래 아니던 사람을 바꾸게 해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뭐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따로 올 수도 있긴 합니다. 대신 이직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거짓으로 제출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나서 상실 코드나 뭐 변경을 하게 되면 기본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특히 상실 코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정말 확인을 하시고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건설회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보험 필수 내용에 대해서 뭐 간략히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어요. 네, 뭐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봤고요. 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